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늘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목을 일단 3차 방정식의 이론이라고 내가 일단 붙여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성질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방정식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목차에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의상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근과계수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사실은 근과계수 3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과 더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두 근끼리 곱한 거 a분의 c 또는 세근의 곱을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한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어. 그치? 근과 계수를 모른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틀리냐?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이 세 가지 마치 무슨 공식처럼 세근의 합이 얼마, 두근의 곱은 얼마, 세근의 곱은 얼마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덤비니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야. 자,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근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의 성질. 기본적인 근과 계수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어떤 fx라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갖는다. 그 말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d가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이야기야.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세 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야.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y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뜻이라고. y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가 빼기 x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일단 써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3번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x 세제곱에 x제곱은 마이너스가 어차피 사라질 거고 cx는 마이너스 cx가 되고 더하기 d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3차 방정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사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거야. x를 빼기 x로 바꿨다 라는 말이라고.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어진 함수 어떤 fx equal 0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x를 빼기 x로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세 근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 한번 볼까?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분의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주어진 기본적인 방정식이 현재 이거야. fx equal 0.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3x로 바뀐다고. x가 3x로 바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fx의 세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안에, 이 괄호 안에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든가 x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든가 x자리에 감마가 들어가면 0이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요 3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든가 3x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든가 3x 자리에 감마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괄호가 알파 베타 감마로 채워지면 F 알파가 0, F 베타가 0, F 감마가 0이기 때문에 3x가 알파, 3x가 베타, 3x가 감마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갖는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x가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분의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fx가 아니라 f의 3x였다는 거지. 그러면 f의 3x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를 뭘로 바꾼 거야? 3x로 바꿨지. 그래서 27ax 세제곱에 9bx 제곱에 3cx에 더하기 d처럼 이와 같은 모양의 3차 방정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로 세 근이 주어지면 어떤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fx = 0을 f의 x분의 1은 0으로 바꿨다 라는 식이지. 그러니까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x세제곱분의 a 더하기 x제곱분의 b 더하기 x분의 c 더하기 d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세제곱을 몽창 곱해버리면 식이 정리가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하겠지만, 왜냐면 한 방에 뭐 이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학생들이 몽창 외운다? 좀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얘는 y축에 관한 대칭이고 세근이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분의 감마라는 것도 어쨌거나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프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어떤 축소와 확대를 통해서 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변한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아마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거야.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 지금 요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개수들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다. 요건 좀 나중에. 어쨌거나 지금 세 가지 했잖아. 두 가지만 더 해볼게. 두 가지만. 2-알파, 2-베타, 2-감마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보통 방금 전에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 fx = 0이라는 기본적인 방정식에서 x 대신에 빼기 x를 대입했다 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데, 이 녀석이 한 번 더 바뀌어. x를 마이너스 x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에다가 요렇게, 자 요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쓸까 그냥.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으로 한 번 더 바뀐다고. 요런 모양의 방정식이야.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알파이거나 베타이거나 감마면 되는 거거든. F알파는 0, F베타는 0, F감마는 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알파이거나 베타이거나 감마면 x는 2-알파, 2-베타, 2-감마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fx가 0이었는데 f의 마이너스 x는 0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y축 대칭을 했다 이 소리야. y축 대칭을 했다. 근데 y축 대칭을 한 뒤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알파, 2-베타, 2-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또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더라 이거야. 자, 아래에 있는 내용 하나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지? 조금씩 달라진다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라도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얘를 잘 봐. 얘가 x의 값이었어. x의 값. 요번엔 이 과정 있지. 이 과정을 내가 거꾸로 설명할게. 자, x가 4분의 2 더하기 알파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4를 반대쪽에다가 곱하고 2를 넘기면 이렇게 돼.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fx를 어떻게 뒤바꿨다는 얘기냐면 f에 4x-2는 0으로 바꿔놨다는 거야. x 자리에다가 4x-2로 바꿔놨다. 이거는 평행이동과 확대와 축소 등등을 겸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살짝 바꿔놓은 건데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x 대신에 4x-2가 x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정도까지만, 혹시라도 요 마지막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넘겨도 돼. 앞에 있었던 내용들로 사실 충분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은 할 거야. 일단 자, 지금 방금 했던 요 5가지 있잖아. 요 3가지와 방금 전에 했던 요 2가지 등등이 사실 어떤 거냐면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사실 의도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이 학생들이 이걸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한 계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볼 건데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을 구해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곱셈 공식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먼저 일단 확인을 좀 해놓자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또 하나 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이라는 걸 곱셈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 자, 이 정도의 곱셈 공식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미 여기에 1이라고 나와 있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도 여기에 나와 있어. 알파 베타 감마도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하나만 더 알면 되지, 그지? 그럼 하나 더 써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다.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쓴 이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지? 이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세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까지.
알파 세제곱이라는 게 뭐겠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가 x자리에 들어간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식에서 알파 세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인 거지. 그러면 알파 세제곱만 그렇겠어? 베타 세제곱도 감마 세제곱도 전부 다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베타 세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1. 감마 세제곱은 감마 제곱 더하기 2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 이 세 개를 더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다가 이거 3개 더하면 2괄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더하기 1 3개니까 3.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바꿔버려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만 알면 되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만 알면 해결이 되겠지. 자, 이렇게 바꿔서 해결할 수도 있다. 왜?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었으니까. 근이라는 게 뭐야? x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가능한 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야. 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 근의 성질과 어떤 이론에 관련해서도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자, 문제 이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재.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일단 정리.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근과 계수 그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앞에서 한번 썼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자, 구했어. 1번은 구했다고. 그러면 2번도 할 수 있어. 왜? 통분해버리면 되니까. 통분. 2번은 이렇게 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근과 계수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 세 번째 거. 전개할 수 있잖아. 그지? 전개할 수 있지. 전개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다르게 할게. 자, 전개할 수 있는데 전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위에 주어져 있는 이 문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치?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버리면 돼. 왜? 얘가 조립제법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냥 일부러 안 한다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되었다 라고 치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자 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은 그지? 마이너스를 내가 그대로 대입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야. 근데 이 세 개의 괄호에서 마이너스를 3번 뽑아내. 그럼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지.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하냐? 이 반대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는 거지. 여기 지금 얼마냐면 10인데 그치? 요거 정리한 거 1에다가 9를 더했으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만 반대쪽으로 처리해버리면 마이너스 10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근의 성질,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것처럼 주어진 식들은 다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전개해서 풀었다, 그게 실수했다 내지는 잘못됐다, 이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정도 내용은 좀 알고 있자라는 거야. 이 정도 내용은. 하나 더 봐. 문제가 이런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건데 일단 근과 계수도 좀 연습을 해놔야 되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거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이거는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하라고 내가 써주는 거고 나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좀 접근하려고 한다 이거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요 식 있지, 요 식. 이 식을 과연 전개하는 게 맞을까? 전개할까? 고민되잖아. 전개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고민은 된다고. 아, 이거 전개하려면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봤더니 2 마이너스 감마야. 같은 방법으로 베타 더하기 감마는 2 마이너스 알파지. 감마 더하기 알파는 뭐야? 2 마이너스 베타겠지?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좀 바꿔주면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일단은 바꿨다. 자, 이 정도면 전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얘를 전개하자. 나쁘지 않아. 그지? 얘를 전개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그 내용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얘를 전개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위에 주어져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6이라는 녀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건데 x에다가 2를 대입해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8 마이너스 8 더하기 2k 플러스 6이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얼마니? 2k 플러스 6인데, 그지? 2k 플러스 6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값이 여기에는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다 이거야. 얘가 마이너스 4래잖아. 얘가 마이너스 4래잖아. 그러니까 2k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k는 마이너스 5였다 라고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사실은 이게 쉬운 방법을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괜히 또 어려운 방법을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이 정도의 근의 성질과 관계, 이 정도의 이론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하나 더 해볼게. 자, 하나 더. 어떤 3차 방정식이 있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갔는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자,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 앞에서 fx 이퀄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지? fx 이퀄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x 대신에 x분의 1을 뒤집은 식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다 라는 걸 앞서서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x 대신에 뭘로 바꿔? x분의 1로 바꾼다 이거. 자, 이렇게 잘 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3차 방정식이지. 요 3차 방정식. 요 x 자리에다가 x분의를 뒤집으면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세제곱분의 6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이렇게 돼. 이 전체에다가 x세제곱을 곱하잖아. x세제곱을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를 내림차순 정리 3차식을 맨 앞에다 써서 다시 한번 요렇게 썼어. 자, 이 방정식 보이잖아.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이 세근이 이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야. 이 방정식의 세근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알아둘 거. 여기에 요 개수 보이지? 개수. 3차부터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얘는 개수가 뭐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자, 이 개수들의 이 순서를 한번 봐봐.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얘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자, 개수가 어떻다? 개수들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개수들의 순서가 뒤집혀져 있다. 라는 게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변화시키면 개수들의 순서가 1이 맨 앞으로 가고 6이 맨 끝으로 가고 마이너스 2가 그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5가 그 뒤로 가는 개수들의 순서가 바뀌어있는 상태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했는데, 문제풀이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뒤에 이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올려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연습을 해놔.